제가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은 디스크는 거의 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광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해서 사람이 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뭐 희한하게 다쳤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신 적도 있을 거고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걸로도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뽑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진짜 이런 일이 있거든요. 하품하다가 턱이 살짝 빠지면서 목이 틀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면은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닭튀김 먹어보면 열을 많이 가해서 관절이 약해지면 손으로도 탁 뜯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관절은 주위에 인대나 근육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나 안쪽에 인대들이 다 어느 정도 튼튼해져야 이 관절이 유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막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요. 뭐 하품하다가 이게 목이나 어깨 쪽에 근육이 인대나 약해지면서 이게 빠져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목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환축추 아탈구라고 그러는데, 애들 중에는 트램블링, 점핑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천 위에서 쿵쿵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르게 목이 빠질 것 같거나 아니면 관절이 빠질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원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품하다가 목이 삐끗하거나 관절이 빠져서 오는 사람, 아주 가벼운 외상 아니면 일상적인 동작에서 이런 경우 꽤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경추 주위에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되거나 그래서 이제 삐끗해서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척추를 연결하는 인대들이나 배열이 맞지 않아서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컨텐츠 찍었던 뭐 수영장에 다이빙하다가 부러지는 정도의 그런 큰 손상 말고는 대부분 쌓여있던 그런 문제들이 목을 삐끗하게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간단한 행동들, 뭐 웃거나 하품하거나 이런 아주 일상생활에서 빠지는 경우는 항상 기저질환, 관절이 잘 빠지는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아주 어리거나, 여러분들 어리면 관절이 되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탈구나 아니면 목이 삐끗한 증상은 또다시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아주 소아나 어리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어떤 분은 1번, 2번 척추가 삐끗하면서 마비돼서 여기 밑으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서 문지방에 걸려서 빵 넘어진 다음에 마비가 돼서 119에 실려온 분들, 보통 대부분 MRI 찍어보면 1번, 2번 경추가 깨지면서 2번 척추의 댄스라고 손가락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스파이널 코드, 척수를 탁 치면서 마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판누스라고 그러거든요. 판누스 소견이 있는지는 MRI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럼 목이 자꾸 아프거나 자꾸 이렇게 담이 온다든지 목에 통증이 있으면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다가 뭐 턱 관절 탈구되는 거나 아니면은 하품하다가 목이 삐끗하는 거나 이런 건 다 연관이 돼 있고, 턱이나 목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20대 청년에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일단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하고 10분이 경과되자 등과 목이 함께 구부러집니다. 15분에 이르렀을 땐 몸이 거의 디귿자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보다가 갑자기 목을 이렇게 있다가 탁 들 때 뻐근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수축하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대고 막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옹기를 하다가 뻐근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그러실 때 손이 저리기 시작하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손이 저리거나 등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파서 막 저리저리하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면 일반적인 근육 손상의 가능성은 떨어지거든요. 우리 애도 얼마 전에 보니까 누워가지고 침대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대요. 거치대 같은 게 있대요. 오히려 그걸 사용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목에 디스크에도 압력이 많이 가고 뒤쪽에 근육도 늘어나니까 한 자세로 뭔가를 오래 하시는 건 속 좋지 않다. 그래서 휴대폰 보다가 생각보다 목 아파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심한 경우는 손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스크라고 하면 외상에 의해서 크게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제가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은 디스크는 거의 유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디스크의 질을 받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손상에 확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다치는 분들은 어떤 80대 할아버지 MRI 찍어봐도 디스크가 아주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 유전입니다. 디스크가 망가지는 거를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기계적 압박, 위아래로 수직 손상이 오는 거를 하나를 꼽고, 두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유전적인 소견을 볼 수 있겠고, 하나는 염증을 많이 수반하는 컨디션이 생기면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게 연부 조직에 자꾸 손상을 주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디스크가 잘 망가져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유전 하나만 떡 빼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염증 소견,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많이 쓰는 기계적 압박 이런 것들이 다 디스크를 망가뜨리는데 그걸 이기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엄청 건강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쉽게 망가지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안 좋은 디스크 받은 거죠. 집안에 디스크 환자가 많거나 그러시면 휴대폰을 오래 보는 행위는 좋지 않지 않을까. 하품하다가 목이 삐끗하거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아주 가볍게 뭐 웃다가 아니면 사과를 먹다가 아니면 뭐 오징어를 씹다가 빠진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하는 저작근이라고 있어요. 마스테트릭 머슬이라고 그러는데 쇼생크 탈출 아세요?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범죄자 한 명이 주인공을 강간하려고 할 때 자기의 성기를 물어라 했는데 너 안 하면은 내가 이 쇠고창이로 너의 뇌를 찌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걸 할 때 찌르면 뇌가 자극받으면 이걸 다물게 되면서 이걸로 열어도 안 열릴 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But you should know that sudden serious brain injury causes the victim to bite down hard. In fact, I hear the bite reflex is so strong, they have to pry the victim's jaws open with a crowbar. 그만큼 이게 강합니다. 우리가 간질 환자들 잘못 여기 손 넣잖아요. 손가락 잘려요. 그만큼 이 저작근이 힘이 셉니다. 힘이 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빠졌어요. 그럼 이걸 다시 넣으려면 뒤로는 빠질 공간이 없거든요. 뒤에는 여기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뒤로는 못 빠지고요. 앞으로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 빠진 상태에서 저작근이 딱 다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두 번째, 세 번째 빠지면 본인이 잡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 빠지면 굉장히 피도 많이 나고 인대도 찢어가기 때문에 저작근이 딱 물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거의 마취에 준하는 걸 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이 빠지는 거를 탈구라 그럽니다.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찢어서 넣는 거를 개방성 정복술, 오픈 리덕션이라고 그러고 안 찢고 넣는 거를 크로즈 리덕션이라고 그러거든요. One click. And now we're going to do the other side. Oh. I'm just going to try to. There it is. 크로즈 리덕션을 해보고도 안 되면 이제 진짜 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굉장히 복잡한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안 열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침하다가 허리 디스크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오늘 왜 디스크가 터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스크 터진 거 제일 어린 나이 몇 살까지 디스크가 터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진단한 제일 어린 디스크 탈출은요 5세. 이거 제가 논문 보고 했어요. 얼마 전에 8세도 진단했고요. 11세나 10세는 수술 빽빽 합니다. 요새 오래 앉아 있잖아요. 요새 애들이 거의 운동을 안 하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 게 디스크 압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서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퍼센테이지로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는가. 여기 보면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는 뒤로 누워있고 여기는 옆으로 누워있고 바로 누워있고, 그러니까 서 있는 것보다 디스크의 압력이 덜 가는 거는 옆으로 눕거나 바로 눕거나 기대는 것밖에 없어요. 의자에 앉아있거나 숙이거나 약간만 앞으로 구부리면 디스크 압력이 서 있는 것보다 올라갑니다. 물건 들면 더 심해집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스포츠카보다 SUV 타시라.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디스크의 압력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침을 빡 하면 뚝 터지듯이 한번 빡 누르게 되면 디스크가 뒤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엉덩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못 움직이고 막 119에 실려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기침은 유발, 방아쇠를 당긴 것 뿐이고 쌓여있던 손상이 빵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침을 하다가 디스크가 터졌다는 인과관계가 딱 맞진 않는데 어쨌든 유발 요인은 맞는 거죠.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경우도 있어요. 뭐 골질이 나쁘면 아주 사소한 손상에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갈비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채기에다 갈비뼈 부러질 수 있지만 어떤 할머니들은 동창회 가서 반갑다고 야 누구야 일어나다가 척추뼈가 부러지는 경우 있거든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먼지털이로 이렇게 털다가 청소 한번 했는데 할머니 여기 부러져서 온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주 사소한 손상에 있어도 부러질 만큼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골프를 치거나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누가 때려 받거나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웬만하면 기침하다 잘 안 부러집니다. 기침하다 부러진 경우는 언제가 있느냐? 3주 내도록 뭐 코로나에 걸려서 기침을 한다든지 폐가 안 좋아서 기침을 계속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로골절이라고요. 스트레스가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 딱 부러지는 거고, 대부분은 골다공증에 의한 갈비뼈 골절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외력은 아까 허리 디스크의 기침처럼 방아쇠를 딱 당긴 것 뿐이고, 특히 여성분들 뼈 약한 분들은 기침하다가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만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있던 거죠. 아니면 아예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 아주 사소한 돌아보다가 아니면은 일어나다가 아니면 물건 끄집어내다가 재채기 하다가 그런 사소한 거에 의해서도 갈비뼈 골절 생길 수 있어요. 너무 기침을 많이 하시는 내과적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폐렴을 앓거나 코로나나 이런 거 앓으신 분들이 갑자기 흉통이 생기면 꼭 정형외과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위에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셔가지고 골밀도 검사를 1년에 꼭 한 번씩 하시고 잘 치료를 받으셔야 기침하다가 갈비뼈가 안 부러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외래에서나 수술하는 환자들에 자주 생기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도 다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